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271포인트에서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1,04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했던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세를 유도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일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돌파하지 않은 점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전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4%가 전년 대비 급등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가파를수록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지수와 S&P 500 지수는 0.3%대 조정 나왔고 나스닥 지수도 0.38% 내려갔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펩시코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앞으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에 1% 오르면서 75달러 선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어떤 영향 미칠지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한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에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종목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대 수익 달성 중이고요. 목표가 이미 달성한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률 26% 챙겨갔고요. 한라홀딩스 앞에 플러스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플러스 11%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난티와 보령제약이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이 제일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손실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략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장 내내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훈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이 1,15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전일 뉴욕 증시는 좀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CPI 지수가 급등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가 좀 마이너스권에서 흘러가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 양 시장 모두 약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동시효과가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목별 흐름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약세 출발을 하겠지만 여전히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었어요. 좀 약세로 좀 밀려 내려왔지만 추세로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수요일날 0시 기준으로 해서 1,615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좀 최대치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여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그런 분들보다도 오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이러 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 수일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50원 언저리대까지 지난주에 갔다가 다시 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고점 자리대 이탈된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1150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 뭐 일단 1145원이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60원 자리대까지는 뭐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급에 대한 악화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래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매수에 대한 강도는 약합니다. 매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지만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매도 물량이 좀 수레가 되게 된다면 또다시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거를 연속돼도 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매도가 나와주는지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닝 시즌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 관심주들아 이런 부분들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집콕을 많이 하고 있죠. 혼술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안주에 대한 HMR 간편식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좀 보게 된다면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빠졌죠, 대상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241선 자리대까지 밀려내렸으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CJ 제일제당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매수 쪽 섹터는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아니면 신세계푸드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수급 개선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7월 달에 기관 매수 순 매수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페스가 있어요. 정고점 자리대에 저항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승을 해줬다가 한 7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7월 달부터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럼 7월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갖고 그 매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은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네페스뿐만 아니라 LB세미콘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옥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서울옥션, 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DLENC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2분기의 실적도 좋지만 3분기 때 더 좋고 4분기 때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올해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도에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어제 저녁에 주유소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이제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종목은 HLB라는 기업입니다. HLB라는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6월경에 대주주가 지분 매입을 했어요. 자기 주식을 좀 한 3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순환매를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매수 단가는
한 33,500원, 35,000원에서 33,500원, 뭐 밴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절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괜찮았어요. 외국인 쪽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4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강세에 힘입어서 서비스 업종들이 상승했고요. 섬유, 의복 업종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 업종이 LNF의 급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상승세 보였고 오락 문화 업종들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806달러 흘러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75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1,150원대 원달러 환율 돌파하는지 수급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카카오와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79,300원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8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12만 2천 원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일 5%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68% 내려가며 43만 8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 LG화학은 0.5%까지 올라가며 84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입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올라가며 86만 7천 원, 현대차는 0.2% 올라가며 23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2%까지 상승하며 26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지수 예상 체결가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 하락하며 3,255포인트 지나가고 코스닥은 0.15% 떨어지며 1,041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고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혼조세입니다. 펄어비스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에코프로비엠이 나홀로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0.43% 올라가며 23만 2,1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2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현재 0.96% 떨어지며 8만 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젠이 오늘 3.94%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6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젠 현재 가격 8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HLB는 0.28% 올라가며 35,350원 지나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CJ ENM이 0.9%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조금 안 좋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정수 위원님 만나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0%대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5%대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네, 다음 장 현대해상과 키이스트 두 가지 종목이 있고 약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0.19%, 키이스트가 0.6%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장수 이정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약간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소폭 줄여가려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이제 물가 지수가 조금 이제 높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살짝 흔들림이 나왔죠. 근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어서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 시장의 충격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뭐 얘기 나온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크게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눌림목 수준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오늘 확진자 숫자가 1,600명 정도를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침서부터 살짝 흔들어주는데, 마찬가지 이 흐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 차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고요. 확진자 숫자가 높아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흔들렸지만 금세 월요일날 어제 바로 반등을 주고 화요일까지도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보게 되면은 흔들었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해놓은 상황에서 오늘 살짝 흔들리는 부분인데, 크게 폭락하면서 다시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빠질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흔들 때에서 어떤 종목을 싸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시면 되는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낙폭이 심하거나 떨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 수혜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주의 흐름들 여전히 좀 강하고 있고, 이런 쪽들로 차라리 보시게 되면은 그쪽은 수급이 좋으니까 연기금 요즘에 그쪽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들이 6월서부터 해서 순매수로 돌았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물량들을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매수 물량들을 지금 담고 있는 기관들의 행태를 볼 때에서는 시장에서는 갈 종목은 가겠다라는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또 달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종목들이 갈 종목들은 가겠다, 이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시장은 죽지는 않습니다. 하락장으로 들어갈 일도 없어요. 차별화장이 나왔으면 나왔지. 그러니까 종목별 상승장, 종목별 하락장까지는 아니어도 종목별 재미없는 장.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상승장의 느낌이 나올 거고, 어떤 종목은 재미없는 흐름, 박스권장,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SM, JYP, YG엔터 이쪽에서 다 플러스네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시장은 이게 과거에 뭐 우리나라 시장 그 심심할 때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흔들렸지만 결국은 복구가 되고, 또 흔들렸지만 또 복구가 되고, 그런 흐름들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종목들을 싸게 사는 기회구나 라고 이제 모두들 얘기를 다 하니까 요즘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듯이, 이 코로나 이슈도 한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는 게 아니고 싸게 사는 기회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서는 눈치를 채겠죠. 지금은 아마 공포 때문에 이제 매도를 잡거나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포의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사망자가 그렇게 속출하거나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600명대가 지금 되고, 뭐 2,000명대가 되고, 뭐 지금 뭐 10,000명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그런 공포에 따른 그런 뇌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설을 잡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누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가질 않고 뭐 2,000명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혹은 뭐 1,600명대에서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은 얼마든지 바로 정신 차리고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 효성도 보면은 지금 알아서 잘 가고 있고, 뭐 가는 종목들은 잘 가요.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래서 뭐 지금 뭐 나쁠 것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뭐 하루 이틀 뒤면 또다시 정신 차릴 시장을 생각을 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잘 쭉쭉 저점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자, SM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자, 엔터주의 흐름인데요. 제가 이 엔터주의 흐름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 삼성전자 실적 그 발표를 앞두고 차라리 국민연금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이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SM, JYP, YG엔터 이쪽 종목들을 연기금이 많이 사주고 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YG엔터, 하이브 이렇게 옛날에 3대 계약서
3대 기획사였지만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름을 바꿨죠. 하이브로 사명을 바꿨는데 하이브까지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이쪽을 열심히 담고 있더라. 그래서 차라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라든지 IT 섹터를 차라리 쳐다보지 말고 사이드 쪽으로 이쪽에 이제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젠터라든지 하이브 그리고 그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바로 키스트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실적하고 삼성전자 실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대안으로서 이제 소비주 쪽이 아니고 소비주 맞죠. 엔터주 쪽인 소비주인 엔터주 쪽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예상대로 잘 가고 있어요. 뭐 이슈나 뉴스들은 제가 볼 때 다 핑계입니다. 핑계고요. 그냥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른 쪽 저쪽 이쪽을 볼 때에서 국민연금은 저쪽에다가 계속 돈을 집어넣고 올리니까 안 빠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뉴스보다는 뭐 실적 얘기보다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뉴스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래도 올리는 이유를 그래도 갖다 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NCT라는 그룹의 중심으로 신인 라인업에 대해서 앞으로 고성장이 될 것이다. 앨범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본업에 대한 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뭐 자회사들의 흑자 전환과 플랫폼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는 그런 이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다시 오프라인 공연이란 부분이 다시 불확실성을 또 가지게 됐지만 그러면 사실 지금 저게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안 빠지죠. 근데 그동안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오프라인 공연 재개할 때가 되면 재개 시 가파른 실적에 대한 반등과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얘기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다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는 박살이 나야 되는데 빠지질 않습니다. 왜? 돈의 힘입니다. 돈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개인들은 불안을 던지죠. 물량 다 받아먹는 겁니다. 그걸 계속 띄우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거나 진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좋아질 거니까 사겠죠. 그때 물량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가져가라고. 그래서 항상 주가는 쌀 때에서 위기일 때 사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위기일 때 바닥에 사야 되는데 SM은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엔터 3사가 지금 2분기 실적이 모두 다 개선이 되고 있고 좋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하기는 저는 별로라. 그래서 이거는 뭐 관망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돈의 힘으로 땡겨 올리는 거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7만 원에서 그 이상도 7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7만 원 정도 보시면서 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신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엔터주들 순환매 쪽으로 다른 쪽들을 공략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거 작년에 이거 8월 4일 날에 SM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 4일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그때 당시는 왜 추천했었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쭉 빠지고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다시 이전에 있었던 부분으로 작년 8월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3월 달에 한창 심했고 8월 달에서도 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희망이라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이전에 했던 고점으로 회복할 거라 생각을 해서 작년 8월 4일 날 32,500원에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 이거를 추천했었는데 흔들렸어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32,500원에 추천한 가격으로 지금 107.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닥주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바닥에 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 또다시 증명됐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오비고 질문 주신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장한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판매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이제 컨텐츠 서비스 사업 이 두 개의 축으로 뭐 자동차 차량 제조사, 뭐 차량 공급사 및 통신사를 고객으로 B2B 사업을 영위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모가가 14,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초가가 19,200원을 형성하는 이후에 어제 종가가 2만 원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던 거죠. 물론 어제 아주 초급등을 했다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 이상으로 크게 급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 분석은 좀 무의미하고요. 이건 무의미하고,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손절 라인만 잡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닥 별로이고,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16,600원이 깨지면 손절, 올라오면 뭐 24,000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도 매도 타임을 잘 잡으면 됩니다.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를 계속 하시다가 고점 돌파 못하면, 한 25,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주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점만 안 깨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6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욕심을 내지 않고 절반 이상 팔아가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기업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근데 회사가 되게 장사가 되게 잘 되면서 대박 터트리는 그런 회사의 느낌은 아니고, 이전에서는 좀 장사를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장사를 한번 잘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의 이제 기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지면 우상향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맘스터치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 맘스터치도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 작년 5월 18일 날에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름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을 때에서 2,785원에 8월 15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8월 15일이면은 5월 18일이면은 여기, 그렇죠? 여기. 그때 당시 추천을 하고 나서 잠깐 수익이 났을 때에서 좋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마 고생들 조금 했을 겁니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다시 수익으로 돌아왔고, 수익으로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119%가 올라갔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좋은 종목은 바닥에 사놓고 가져가면 100%가 넘게 수익이 난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건데, 결국은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격을 벌이면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팔아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잘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인 이유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와 영업의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열심히 리포터 쓰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런 리포터들 많이 나올 때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제가 이거 2,725원에 추천했다고 그랬죠? 그런 데서 사놓고 이렇게 2,780원에 추천해놓고 지금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열심히 매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도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비싸게 사주지 말자. 그래서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나중에 쭉 떨어져가지고 이전에 제가 추천했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27,850원 이하로 떨어지면 또 줍줍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8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하나의 특징주로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세MK입니다. 한세MK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의료사업 영위하는 종목이죠. 김동영 대표이사가 최 전 원장과 경기고 및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이고요. 한세MK 현재 7% 급등하면서 주가는 13,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네, 한세MK는 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의료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현재 다양한 테마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현재 10% 급등세 올려가면서 25,85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델타와 람다를 검출할 수 있는 신속한 진단키트를 국내에서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전일도 1,600명대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강세 보이고 진단키트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 오늘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현재 1.75% 상승하며 47,000원대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홍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도 급등 나와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알체라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30조 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2.0 발표가 임박하면서 알체라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일봉 보실까요? 네, 일봉상으로 6월 17일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체라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수완의 특징도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노란톡은 저희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저희 지금 세 가지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네이버와 삼성화재, 현대바이오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저 네이버 먼저 좀 보면은 네이버가 어제 이제 상승세를 좀 펼쳐주면서 이제 시가총액 3위를 탈환을 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 네이버의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분석했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제 2분기 검색 플랫폼 성장률이 19년도, 20년도의 연간 그 성장률보다 크게 웃도는 한 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인데 거기에 이제 커머스나 핀테크,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한 40%의 고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제 전망 때문에 그 골드만삭스가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목표 주가도 좀 상향을 했고요.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외인들이 어제 네이버를 대거 서질렀는데 뭐 이를 떠나서 사실 커머스나 뭐 핀테크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고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특히나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네이버가 이제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실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경쟁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카카오의 다음 포털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를 이기지 않는 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타이틀은 계속해서 네이버가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사실 단기간 보실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봉이나 뭐 연봉으로 보셔도 네이버가 매년마다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사실 단박에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가 튼튼하고 사실상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 사이트라 네이버가 아주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년마다 꾸준한 성장을 할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의 큰 수익을 바라보면 사실 별로 큰 메리트는 없을 거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가져가셔야 종합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좀 좋고요. 확실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잡아가야 할 것 같고 충분히 이제 매수해도 좋은 종목은 맞는데 다만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화재인데요. 삼성화재는 국내 최대 기업인 이제 삼성그룹의 손해보험사로서 이제 국내 규모가 가장 큰 손해보험사죠. 그래서 우선 국내 보험사업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면서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에서도 규모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주요 사업 부문이 이제 보험사업 그리고 투자사업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업과 재산보험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550개 정도의 오프라인 지점과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전속 설계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아주 건실한 보험사죠. 그래서 일단 삼성화재는 그 금리 인상 수혜주로도 좀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또 밝혔고요. 또 심지어 2번 올리겠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물론 실질적으로 한 번만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쨌든 좀 분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최근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실물 자산 가격들이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기도 하고요. 소비자 물가는 물론이고 이제 생산자 물가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다 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융주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이 이제 대상이라 삼성화재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금리 인상 수혜주냐 하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만히 두지 않고요.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라 채권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금리가 오르고 또 때문에 이제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매출도 증가하는 거라 이런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21년도 1분기 매출이 크게 늘었고요.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또한 2배 넘게 성장을 해서 물론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 시기에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나 좀 내년을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2배 넘게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배당 성향도 좀 강해서요. 배당주로서도 아주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 좀 모아가다가 연말쯤에 배당 기준치 확보하시고 다시 포트 뺐다가 또 연말 오기 몇 개월 전부터 슬슬 담아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고가라서 한 1, 2개월 정도 폭넓게 보시면서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바이오인데 코로나19 관련이죠.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좀 짧게 얘기를 드리면 우선 현대바이오는 그 현대전자에서 분사된 바이오 화장품 기업으로 피부용 비타민 C 물질인 그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그 화장품과 약모제 등을 이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백내장 수술 염증 치료제, 안약의 신약 개발과 췌장암 치료 신약 임상을 하는 등 사업 영역을 이제 좀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기업 전체 매출 구성에는 바이오 화장품과 약모제 점유율이 한 98% 정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이라기보다는 그냥 화장품이나 이제 약모제 회사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편입이 됐는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라 경구용 치료제를 기대하고 사실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제 국내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영역 부문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은 큰 메리트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 종목 정도에 두시고 이슈가 터질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수했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네이버부터 현대바이오까지 총 3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네이버부터 현대바이오까지 3종목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유지수 위원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유지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방금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이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유지수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일과 다르게 좀 하락세로 흘러가는 느낌인데 개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특징주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전일 미 증시가 약보합권 마감을 한 데에 이어서 전일인 1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1,500명대로 예상이 되면서 또 최다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 좀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바디텍메드 그리고 휴마시스, 진매트릭스와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장은 코로나19 관련주들 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준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LNF를 좀 준비해봤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양극화율 물질 NCMA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고객사로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고요. 비중은 LG화학이 한 65% 그리고 삼성 SDI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함량 니켈인 NCMA를 개발해서 LG화학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NCMA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소재를 배합한 양극재인데 이 니켈 함량을 늘릴수록 배터리 출력은 좀 향상이 되지만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이 NCMA 양극재입니다. LNF는 최근에 대구국가 산업단지의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한 2,500억가량을 투자한 상황인데요. 생산 규모를 8만 톤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이고 최근 설비 투자로 인해서 좀 주가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이 LNF가 2022년까지 설비 투자를 끝내고 나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본격적인 NCMA 시장을 좀 선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경쟁사를 보게 되면 삼성 SDI와 협력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NF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 NCMA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이고요. 2021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 NCMA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테슬라 쪽에도 2분기부터 NCMA 양극재를 납품하면서 2분기 테슬라양 어닝 서프라이즈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 7,0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45억 원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평균 한 94%의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어제도 한 19%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LNF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작년 3월 대비해서 7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 시 단기로 공략은 해볼 수 있겠으나 욕심을 내서 매매를 하실 자리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NF는 먼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제조용 장비부터 최첨단 자동화 장비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춘 반도체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5G, 클라우딩 서비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여기 자율주행 등의 좀 다변화된 산업들을 매개체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주력 장비 반도체 제종 공정의 필수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안정성과 속도 등으로 2000년 중반 이후 세계 시장 1위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주력 제품인 만큼 최근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의 핵심 장비인 반도체 패키지용 듀얼 척서라는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국내 최초로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 이 듀얼 척서 장비는 일본의 100% 수입을 의존하던 부품인데 한미반도체가 내재화에 성공하면서 원가적인 측면에서 큰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좀 시장에도 반영이 되겠죠. 추가로 인텔과 TSMC의 대규모 설비 투자 발표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장비사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 그리고 협력사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한국 장비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역시 주가로 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TSMC는 한미반도체의 좀 직접적인 고객사는 아니지만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의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나노이하 선반 공정의 투자비의 80% 정도를 좀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가 진행된다면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의 투자 역시 좀 연속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비메모리 후공정 빅사이클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좀 상방을 예측을 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LNF와 마찬가지로 좀 기존 보유자분들이 대응하실 구간이지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된다. 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역시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는 결제 서비스 업체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 인증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 휴대폰 결제라든지 바코드 결제 등의 사업을 또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17년도에 VR, AR 기반 사용자 인증 방법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한 이력이 있고요. 자회사 다날핀테크에서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을 또 발행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내 휴대폰 결제 대행 서비스 점유율 1위로 쿠팡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기도 했죠. 올해 3월까지는 쿠팡의 미증시 상장 이슈라든지 비트코인 가격 강세로 10,000원대까지 좀 급등을 보였다가 쿠팡이 미증시 상장이 되고 가상화폐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4개월 넘게 좀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주일 넘게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 중이고 쿠팡이츠 쪽에서 상품을 2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좀 반등을 모색 중인 상황입니다. 또 최근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으로 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해 보이고 최근에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나른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좀 약세이지만 코스피 3,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30포인트 부근 계속해서 지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유지수 위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9% 하락하면서 3,258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17% 소폭 하락하며 1,0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대 돌파했고요. 외국인도 838억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2,000억대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1,150.1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151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좀 압박이 오늘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542억대, 외국인 803억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역시나 코스닥도 물량 받아주는 모습이죠. 1,400억대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실까요? 네, 오늘 진단키트가 대체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7%대 급등 보이고 현재 가격 2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시제는 장 초반대의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현재 8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전일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1.74% 상승하며 32,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바이오니아가 급등입니다. 3% 넘게 올라가며 3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디텍메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종목이죠. 7%대 급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5,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고수익 작전 타임부터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까지 전략 챙겨드렸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오후장에는 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